1,2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10명으로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로 정부는 현재 4차 유행의 초입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갑자기 1,0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첫 번째는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유행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20대, 30대 활동력이 강한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델타 변이의 증상이 감기와 유사하게 인후통이나 두통이나 콧물, 재채기 등 그런 증상이 나타나 보니까 감기로 생각하고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고 본인도 감염을 주변에 전파시키고 그러면서 본인도 악화가 되는 그것이 지금 반복이 되는 거고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고요. 특히 백신 접종이 잘 되고 있는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활동량이 많은 20, 30대가 백신을 지금 현재 거의 맞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백신 접종을 20, 30대를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해도 8월 말이나 9월 정도에 백신이 접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으로서는 거리두기나 방역을 강화를 해서 젊은 층과 이렇게 만남, 그러니까 개인적 접촉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게 거리두기밖에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2030의 젊은이들이 백신을 맞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이 많았고 네. 두 번째 이유가 어쨌든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인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어쨌든 감염도 2배나 높고 더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효과적일까? 과연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이제 초반에는 이 변이가 델타 변이처럼 이렇게 심한 변이가 없어요. 델타 변이는 지금까지 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 중에서 전파력이 최적화된 그런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이러스 자체의 증상은 감기처럼 아주 경미하게 오는 반면에 바이러스가 그 돌기 단백질이 인간의 세포 수용체에 접합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변이가 오면서 굉장히 강하게 결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상기도 쪽에서 복제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 복제량이 많으니까 바이러스가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전파가 되니까 스치기만 해도 감염이 된다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증상이 만일에 기존의 코로나19처럼 발열을 하거나 기침을 한다면 우리들이 자각이 빠르기 때문에 검사를 받겠지만 그런 증상이 아니고 머리가 좀 아프거나 목이 좀 아프고 나 평상시에 콧물도 좀 나고 재채기를 하는 그런 네. 상태였는데 그런 증상이 있다면 감기겠구나 알러지겠구나 하고 검사를 안 받게 되죠. 그러면서 전파가 빨라지는 거고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은 인구 밀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백신마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가 상반기 주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였고 하반기에는 화이자, 모더나를 맞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백신 효과가 조금 이 변이 바이러스에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좀 차이가 어떻게 더 있을까요? 네, 영국 보건원에서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할 때는 아스트라제네카나 파이자는 1차 접종만으로는 델타 변이 한 33%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 되고 2차 접종을 할 때 아스트라제네카 60%, 파이자가 88%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5월에서 6월 초와 6월에서 이제 7월 초를 비교를 했더니 한 달 사이에 이 파이자 2차 접종 후에 그 예방률이 64%까지 거의 20, 30%가 예방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델타 변이가 조금 진화를 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초기에 백신을 맞은 분들이 이 항체 형성량, 그러니까 역가가 중항체 양이 떨어지면서 조금 면역이 약화되면서 변이에 취약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얀센 같은 경우는 도리어 임상 연구가 변이가 많은 남아공이나 브라질에서 진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반 코로나19의 예방률이 한 66%가 나왔지만 남아공도 60%가 넘었고 최근 보고에는 이 베타 변이보다도 훨씬 높게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틀 연속 1,000명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거리두기 4단계 최고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3일 이상 1,000명 초과하면 4단계 가는 건데 네. 지금 현재 거리두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거리두기는 우리가 이게 사람과의 만남을 차단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요. 그렇다면은 좀 더 미리 선제적으로 격상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이 확산세는 적어도 한 달 전에 감염이 된 그런 감염자들이 2주 전에 집단적으로 감염 사례가 나왔었죠. 그때부터 그래프를 잘 보시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2주간은 확산이 진행을 될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방역을 잘 하냐에 따라서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약간의 감소세를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사례를 보게 되면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방역이 강화가 되지 않으면 확산세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난주였죠? 어떻게 거리두기 완화 얘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이 좀 저는 궁금해지거든요. 전문가가 보실 땐 어떻게 보세요? 이제 국내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을 하지 않았었고 정부로서는 이제 우리가 백신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회 접종만으로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또 이제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은 사적 모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굉장히 강렬한 그 백신 인센티브였거든요. 네. 그거를 계속 정부가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좀 느슨해졌죠, 방역이.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선제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주 전에 이미 1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임시 선별 검사소의 검사 건수에서 확진자 수가 2배를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미 굉장한 우리가 징조가 있었던 거죠. 조금 아쉬운 점은 선제적 그런 격상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